학원 영상 만들 때 기승전결에 딱 맞추어서 뻔한 흐름을 따라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맨 앞에 넣어주세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면 맨 앞에 비포 애프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다음을 예상할 수 없도록 궁금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후크 포인트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장님들이 학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학원 영상은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 포인트는 브랜던 케인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하루 평균 600억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내 컨텐츠에 반응하는 시간은 딱 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초단시간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사회에 도움이 돼야지만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3초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후크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세계가 3초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쳐나는 컨텐츠 속에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 본인도 자신의 집중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컨텐츠의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까지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컨텐츠 중에서 내 컨텐츠가 빛을 보려면 가장 첫 3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을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최단 시간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후킹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초에서 5초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되고 호기심을 느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만들고 3초를 확보한 후에는 10초, 그 다음에는 15초, 그 다음에 30초, 6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후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던 케인이 이야기하는 후크 포인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슬로건이나 제목, 카피 같은 글일 수도 있고요. 통계를 해석한다거나 전문가가 어떤 일에 소견을 보인다거나 개인적 생각을 보인다거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컨셉이나 그런 종류의 형식일 수도 있고요. 음악, 스포츠, 연기, 억양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후크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한 이것들 중에서 2가지 이상 결합된 후크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던 케인은 책 안에서 다양한 후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던 케인은 동영상을 볼 때 3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3초냐면 SNS에서 영상을 더 볼지 말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이 시간 내에 사람들을 매혹하지 못하면 스크롤을 바로 넘겨버릴 텐데요. 그리고 페북에서 영상을 본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3초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상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스크롤을 쭉 넘겨버렸는데 광고비가 청구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조금 더 규정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3초 이상 영상을 봐야지만 과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3초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3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초 안에 단시간 안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자는 초반에 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처음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초의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떤 주제로 영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3초 이후의 영상을 계속 보게 돼도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느낌인데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를 보면 이 옷을 입으면 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아니면 생기발랄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어떤 느낌을 줄 것인지를 영상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속도도 적당하고 리듬감도 적당하게 영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와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너무 많은 내용을 앞에 3초에 넣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 유발하는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 티저를 만들 때 영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기보다는 영화에서 가장 재밌을 만한 부분,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티저에 넣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든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시청자가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재미있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쉽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작작랩에서 원장님들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광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원장님들이 영상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좀 추려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원본의 영상 흐름 그대로를 올리시는 겁니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 흐름 그대로 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음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5분짜리, 7분짜리 이렇게 다 올리시거나, 미술 같은 경우도 처음 하얀 도화지에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영상까지 원본 영상의 흐름 그대로를 올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올리시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들을 다 봐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편집 없이 그냥 올리시는 겁니다. 재미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원본 영상의 흐름은 물론이고 속도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느리거나 지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무언가 만들고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도 괜찮은데 원본 속도를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영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영상 하나라기보다는 이제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유튜브 계정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영어 읽기라든지 영어로 발표하는 말하기 영상이라든지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비슷한 내용만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썸네일만 봐도 아, 저번이랑 똑같은 영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비슷한 영상만 계속 업로드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영상입니다. 영상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무언가 말하는데 딕션이 좋지 않다던가 너무 카메라를 멀리 잡아서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뭔가 하기는 하는데 뭘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뻔한 영상인데요. 1초만 보아도 모든 내용이 파악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굳이 클릭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퀄리티가 안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직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좋지 않다든지 소리가 수음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화면의 구성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머리 위가 잘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이 안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실수들이 있지만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6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실수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호기심을 주고 후킹할 수 있는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5가지 제작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승전결, 흐름을 뻔하게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맨 앞에 넣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을 따라가면 조금 더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승전결이 지루하지 않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비포 애프터를 넣고 그 다음에 과정을 보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도화지에서 바로 완성된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면 사람들이 이미 완성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과정 영상을 만드실 때는 맨 마지막 장면을 앞에 같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흐름을 다음을 예상할 수 없도록 궁금하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스토리보드를 짜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뻔한 내용, 이거를 했으니까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상할 수 없도록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영상들은 조금 더 자제해서 올리시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에서 기승전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승전결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흥미진진한 전개가 있거나 강렬한 도입부가 있는 그런 영상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포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 다 똑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나 영웅이 그 사람을 물리치고 결국은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물리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면 이야기 속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강렬하게 도입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영상에서는 속도와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루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을 보시면 2, 3초 안에 장면이 계속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루한 부분을 잘라내도 사람들이 막 영상의 내용이 안 맞는다던가 흐름이 안 맞는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루한 부분을 잘라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느린 영상, 아이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를 쓰는데 30분이 걸린다.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배속을 빠르게 조절하셔서 뭐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영상을 돌릴 수가 없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BGM, 빠른 비트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은 느리지만 들려오는 음악의 비트가 빠르면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BGM을 잘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느린 영상과 반대로 너무 빠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목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설명들을 넣어주셔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넣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 수정할 곳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곳이 좀 지루하다라든지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가기 쉬운 영상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영상을 만드실 때 이 영상은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 같은 경우, 특히 교육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배경 지식도 설명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을 설명하실 때 이 정도는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내용을 스킵하거나 다음 단계로 점프하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간단하게 자막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내용을 스킵하거나 다음 단계로 막 점프해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어나 스페인어, 불어 이런 것처럼 외국어가 들어있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꼭 넣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이야기하거나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발음이 뭉개지거나 다른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막을 꼭 넣어주셔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 정말 괜찮은 장면인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소리는 잘 들리는데 잘 안 보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꼭 넣으시거나 이펙트를 넣으셔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등 그런 추가 장치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 보이는 영상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 들리는 영상은 사람들이 보다가 이탈하기 가장 쉬운 영상입니다. 그래서 꼭 자막을 넣으셔서 소리는 대충 들려도 자막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 팁입니다. 영상의 주제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시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영상 하나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담으려고 하거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영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의 전경을 보여주고 싶은데 커리큘럼도 보여주고 싶고 시설도 보여주고 싶고 선생님 소개도 하고 싶고 뭐 원장님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버리면 영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흐름을 못 잡는 그런 영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발표만, 선생님의 자랑이라면 선생님 자랑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상에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정도만 담으셔야지 영상이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의 이미지가 내 학원의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영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밌는 영상을 어디까지 재밌게 할 것이며 내 학원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유머러스한 이미지가 되지 않는지 혹은 그 영상이 과격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 학원 브랜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원의 장점을 봤으면 좋겠다. 내 영상이 너무 홍보스럽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만들다 보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영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번째입니다.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퀄리티 높은 영상은 해상도도 높은 게 중요하지만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다 보면 그냥 바로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내의 피사체에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 화면을 클릭하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초점을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영상을 만드실 때 배경이 잘려 보인다거나 사람이 잘려 보인다거나 이렇지 않게 구도를 먼저 조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같은 경우 멀리서 찍게 되면 사실 잘라내서 크롭해서 가까이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배경이 잘려 보이게 하면 뒤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도록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찍는 것보다는 뒤에서 찍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사람이 잘려나가지 않게 구도를 조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 하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영상을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거치해서 찍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거나 무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찍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영상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고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학원 영상 제작에 대한 팁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승전결, 뻔한 흐름 따라가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영상의 속도와 리듬감을 고려해서 느린 곳에서는 BGM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 빠른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쉬운 영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영상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상의 주제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리티가 높은 영상, 해상도뿐만 아니라 초점이나 구도 같은 것들도 높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후크 포인트라는 책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영상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작장랩에서 관찰한 원장님들의 영상 만드실 때의 실수, 그리고 학원에서 어떻게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지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관한 실수 부분은 꼭 보시면서 나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상 제작 팁들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